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학습 멘토 챕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 썰을 아시나요? 어떤 분이 요즘 가장 핫한 영화를 보고 나와서 식당에서 일행분과 그 얘기를 한창 재밌게 나누고 있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커플이 저희는 아직 그 영화를 안 봐서요 라면서 양해를 구했다는 글이었는데요. 그 커플은 왜 이런 양해를 구하게 된 걸까요? 바로 스포일러 때문이었겠죠? 스포일러로 그 결말을 미리 알아버리면 시시해져 버릴 테니까요. 오호, 그러면 여러분, 만약 시험에서도 이런 스포일러가 있다면 실제 시험인데도 전혀 긴장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챕스랜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찐정리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 챕스랜드 2024 개정판 찐정리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은요. 단원별 출제 비중을 고려하여 설계된 최신 트렌드의 아주 따끈따끈한 출제 트렌드를 가득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그림 문제와 또 도표를 보고 해석해야 하는 유형의 출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이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에 수록된 문제로 같이 풀어보기로 할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런 문제가 잘 나옵니다.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왜 맞는지 그리고 틀린 답은 왜 틀렸는지 아는 것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문항에 대한 꼼꼼한 오답 노트 풀이가 함께 실려 있고요. 또 같이 알아두면 좋을 비교 개념들과 체크포인트 디테일은 일일이 다른 교재를 다시 펼쳐서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같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그저 푸는 데에만 모든 시간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마지막에 OMR 카드에 마킹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든 마킹 시간까지 연습해 보실 수 있도록 OMR 카드까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그간 챕스랜드의 찐정리와 스포일러 문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누적 조회수 700만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치른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노베이스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구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든든한 점은 약 37,000명 이상의 챕스랜드 단독 채널 구독자분들과 또 14,000명 이상의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 도합 5만 명 이상의 함께하는 챕스랜드 전우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챕스랜드와 함께 한다면 최신 트렌드의 기출 모의고사 4회분과 꼼꼼한 오답노트 해설집은 물론 또 혼자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는 막히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 거기에 또 5만 재군분들이 직접 들려주시는 생생한 합격 후기와 시험장 정보, 꿀팁들까지 찐정리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 하나로 모든 커뮤니티 혜택을 전부 다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하는 공부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요즘엔 어떤 문제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 알짜배기 팁을 모아서 같이 문제를 풀어보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회차 3번 문제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건축물, 그 대상물의 현황을 보여주고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맞는지 틀린지 가려내야 하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거의 무조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정도는 정말 기본적인 난이도에 속합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건물 이름은 CS 빌딩이고요. 아파트는 아니고 연면적이 15,000이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1급 대상물인 걸 알 수 있죠. 아파트가 아닌 대상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이면 1급이니까 CS 빌딩은 1급이 되겠고요. 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 대상물은
종합 점검과 작동 점검을 모두 해야 하는 대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용 승인일을 보니까 사용 승인이 1월이었죠. 그러면 매년 1월에는 종합을 먼저 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매년 7월에는 작동 점검을 마저 하겠구나. 자, 그러면 이 정도만으로도 보기 중에서 옳은 설명이 있나 보니까 3번에 바로 나오죠. 2024년 7월에 작동 점검을 한다. 얘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완벽한 오답 노트를 위해서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1번은 CS 빌딩을 2급 대상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CS 빌딩은 지상층의 층수가 8층이므로 2급 대상물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헷갈리지 않고 얘가 틀린 답인 걸 알아채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1급 대상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또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일 때 1급의 조건에 해당했으니까 층수는 11층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연면적 조건에서 이미 1급 대상물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죠. 그래서 층수든 아니면 연면적이든 둘 중 하나만 조건에 충족해도 1급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2급이라고 서술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자, 2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대상이 아니다. 이거 틀린 말이죠. 왜냐면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기본적으로 1명 이상의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 되니까 연면적이 15,000인 CS 빌딩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서도 15,000 제곱미터가 더 초과될 때마다 보조자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이 연면적을 기준으로 보조자 선임 인원수를 물어본다면 제시된 연면적 나누기 기준인 15,000으로 나눠서 나온 값의 소수점은 버린 이만큼을 보조자 선임 인원수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4번. 1급 대상물인 CS 빌딩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은 소방공무원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데 지금 4번에서는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죠? 참고로 3년 이상의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건 1급이 아니라 2급 대상물의 선임 자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시험 팁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자, 요즘은 또 이 보기에 어떤 걸 섞어 놓냐면 지금 이 CS 빌딩 같은 경우에는 1급 대상물인데 이 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 대상물에 선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임이 가능하죠? 왜냐면 특급 선임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이 1급 대상물에 요구되는 자격보다 더 높은 상위 단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거니까 선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시된 대상물의 등급보다 더 상위 단계의 자격 요건을 보기로 주고 선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섞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각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 요건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해당 대상물의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선임 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회차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요지는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을 찾아라 인데요.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은 2급 또는 3급 대상물이거나 아니면 1급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키만 크고 비리비리한 11층 이상인데 연면적은 15,000 미만인 1급은 예외적으로 업무 대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지하 5층, 지상 25층이면 아파트가 아닐 때 유일하게 이 특급에서만 지하를 포함해서 30층 이상이면 특급이었으니까 1번은 특급 대상물이라서 업무 대행이 불가하고요. 2번도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면 특급 대상물이기 때문에 업무 대행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키가 커서 11층 이상은 되는데 연면적이 21,000이면 비리비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업무 대행이 불가한 1급이고요. 4번 11층으로 11층 이상 조건도 되고 연면적이 15,000 미만인 4번의 대상물이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챕스랜드 고득점 합격자분들을 위해서 이 업무 대행과 관련한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그냥 현실에서 대중적으로 업무 대행이라고 하면
이런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전문 업체가 이 대상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해주는 그냥 이런 시스템 자체를 보통 우리가 업무 대행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의 이 업무 대행의 의미는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일단 2급, 3급 또는 아까처럼 키만 크고 비리비리한 1급 대상물이 어떤 전문 업체랑 조인해서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상물의 유지관리 업무는 이 업체가 대행을 맡아서 해줄 건데, 그러면 이 대상물에서는요, 이 유지관리 업무를 업체가 잘 해주는지 소방안전관리자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에서는요, 업체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감독을 위한 업무 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해서 선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에 이 유지관리 업무를 A라는 업체에 대행을 맡기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원 중에 민수 씨를 이제 그 업무 대행 감독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수 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정식적인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 대행 감독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돼서 선임된 경우에는 아주 시급하게 빨리 그 감독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3개월 안에 업무 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 대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2급이나 3급 또는 키만 크고 비리비리한 1급 대상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정식적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던 사람을 이렇게 업무 대행 감독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해서 선임 신청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외 조건에 들지 않는 아주 건장한 1급이나 또는 특급 같은 경우에는 업무 대행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덩치 큰 1급이나 특급은 반드시 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자격 요건을 갖춘 선임 자격이 있는 정식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업무 대행이 가능한 대상물에서는 업무 대행 감독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지정 및 선임이 가능한데, 이렇게 감독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빨리 그 해당 강습 교육을 이수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서 요 디테일까지 챙겨주셔서 뒷부분에 수록된 고난도 유형도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회차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1층에 사무실 A에서 감지기가 작동했을 때 아래 수신기에서 점등 및 작동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러면 일단 감지기가 작동해서 지금 사무실 A에 불 난 것 같아요 라고 이 화재 신호를 수신기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 수신기에서는 화재 표시등에 점등돼서 지금 어디서 불이 났나 봐 이렇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또 어느 구역인지 그 해당 지구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사무실 A에서 신호가 들어온 거니까 사무실 A에 해당하는 표시등 니은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사무실 B는 지금 제시된 상황과 무관하니까 여기는 불이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발신기 등은 어떨까요? 불이 안 들어오겠죠. 왜냐면 지금은 사람이 발신기를 눌러서 이 신호를 보낸 상황이 아니라 사무실 A에 있던 감지기가 알아서 감지한 상황이니까 발신기 등은 불이 안 들어온 소등 상태일 것이고, 그 다음 경종은 당연히 작동해서 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신기 직근에 있는 주경종과 또 각 구역에 있는 지구경종이 작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예비전원 감시등이나 스위치 주의등은 점등 상태일까요? 소등 상태일까요? 불이 꺼진 소등 상태여야 되겠죠? 왜냐면 예비전원 감시등에 불이 들어왔다는 건 지금 이 수신기의 예비전원, 배터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또 스위치 주의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버튼 같은 걸 눌러놔서 비활성화 해놓은 상태이니까 이대로 두고 퇴근하시면 안 돼요 라고 알려주는 표시등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점검 상황처럼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경종을 일부러 비활성화해 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스위치 주의 등에도 불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어야 하겠고, 또 평상시 예비 전원에는 당연히 이상이 없어야 하니까 이 예비 전원 감시 등에도 불이 꺼진 상태여야 정상이겠죠. 그래서 예비 전원 감시 등이나 또 스위치 주의 등은 감지기의 작동과는 무관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감지기가 작동해서 화재 상황으로 인식했을 때 켜줘야 하는 표시 등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 같이 봐주시면서, 다음 2회차 9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날짜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험 합격일 이런 거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죠. 그냥 함정이니까 얘는 지워주시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짜예요. 그래서 23년도 6월 15일에 선임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앞전에 1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은 셈 쳐주는 인정되는 어떤 강습 교육이나 실무 교육 이수 내역이 있었다면 2년 후가 되기 하루 전까지 실무 교육을 받으면 되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 김某某 씨는 강습 교육 면제 대상이라서 강습 교육을 수료한 내역이 없대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전에 수료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해서 23년도 12월 14일 전에는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겠는데요. 보기 보니까 4번은 25년도 2년 뒤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는 틀린 설명이겠고, 그리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김某某 씨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도 이전인 날짜를 말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아예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 1, 2번도 적절한 날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선임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기간에 있는 날짜는 3번의 23년도 11월이니까 실무교육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실무교육 날짜 문제는 선임되기 이전에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이 인정되는 경우라던가, 또는 이직을 한 경우처럼 정말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주고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비롯해서 찐정리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과 또 1급 찐정리 뒤편에 수록된 여러 유형들을 꼭 같이 풀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회차 31번 문제 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실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펌프 성능 시험 중에서 최저운전 시 여기 가 밸브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명판상 토출량이 500리터/민, 양정은 70m일 때 아래의 펌프 성능 시험 결과표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보여주고서 최저운전이나 최대운전 같은 펌프 성능 시험을 진행할 때 그 각각의 시험 시 이러한 밸브들의 조작이나 개폐 상태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또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표 실측치가 옳은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그 두 가지 경우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문제에서 제시된 첫 번째 조건은 최저운전 시 표시된 밸브의 개폐 상태를 묻고 있는데, 최저운전이라는 건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모두 다 꽉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펌프는 돌고 있는데 이 물을 뱉어낼 데가 없으니까 이 내부에서 수온이 막 상승하고 과압이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때 얘가 아무리 막 치솟으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 선은 넘지 마 라고 정격 압력의 140% 이하가 되어야 하는 게 최저운전 시 최저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주어진 이 밸브의 개폐 상태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그러면 이 펌프 명판상에 붙은 얘의 스펙, 이 딱지를 정격이라고 봤을 때 정격 토출량, 정격으로 토해내는 양은 500리터/민이고 그때 압력은 정격 압력 이상 되어야 하니까 명판에서 제시된 이 양정을 압력으로 치환한 0.7메가파스칼 이상이면 정격 토출 압력이 정상인 걸로 보겠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최저운전은 다 꽉꽉 막혀서 나가는 물의 양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토출량, 토해내는 양이 0일 때 그때 압력은 정격의 140% 이하여야 했으니까 최저운전 시험으로 최저 압력을 측정했을 때 이 0.7이라는 정격 압력의 1.4배 이하가 나오면 정상이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여기서 얘가 머리 꼭지가 완전 돌지 않도록 이 최저 압력 미만에서 릴리프 밸브가 작동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나가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토해내는 토출량이 정격의 150%로
물을 최대로 많이 토해내는 최대 운전을 시험해 볼 건데, 그럼 이때의 토출량은 전격의 150%니까 전격 토출량인 500리터/민의 1.5배인 750리터/민 수준으로 물이 많이 나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의 압력으로는 좀 일정하게 물이 계속 힘 있게 나와줘야 유효하게 불을 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대 운전 시 토출 압력은 전격 압력 대비 적어도 65% 이상은 나와줘야 했어요. 그래서 전격인 0.7에 0.65를 곱한 값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 이 최대 운전 시 토출 압력도 정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이 문제는 직접 풀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6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객석 유도등 설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제가 나오면 정말 땡큐입니다. 왜냐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0분 안에 50문제를 풀고 그거를 OMR 답안지에 마킹해서 제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킹하고 마지막으로 검토할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여유 시간을 한 10분 정도 남겨둔다고 생각하고 한 문제당 풀이가 1분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통은 계산 문제나 설비 파트 문제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 문제 풀이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은 원래 답이 딱딱 맞게 똑 떨어지는 이런 계산 문제나 설비 파트 문제가 진짜 깔끔하고 오히려 시간을 벌어놓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객석 유도등 개수 문제인데요. 통로의 직선 길이가 47m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4로 나누죠. 근데 이때 굳이 정말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충 그냥 4일은 4, 그 다음 2는 안 들어가겠고 그러면 대충 뭐 한 11점 몇이 나오겠네. 그럼 거기서 1을 빼면 10점 몇이니까 이 소수점 남는 것까지 커버해서 설치해야 하니까 11개 설치해야 되겠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거의 뭐 10초도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를 잘 해주셔서 내가 마킹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 이 찐정리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 뒤편에 수록된 OMR 카드도 꼭 같이 활용해 주셔서 타이머 맞춰놓고 시간 안배 연습까지 미리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1과목에서 자주 출제되는 벌금 과태료 문제라던가 또는 지문이 길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문형 문제들, 그리고 최근 들어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수신기 제어반, 버튼 조작과 같은 그림 문제들과 또 도표를 통해서 해석하고 채워 넣어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서 디테일한 풀이가 필요한 고난도 문제들까지 2024 찐정리 스포일러 비밀 문제집을 통해 집에서부터 먼저 시험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 또 각각의 지문들이 왜 옳지 않은지, 옳은 것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암기 팁과 비교 개념, 그리고 헷갈리는 계산 문제들은 따로 모아서 총정리 모음집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보고, 또 OX 퀴즈와 OMR 카드 마킹 연습까지 완벽한 마무리 디테일까지 모두 챙겨가셔서 챕스랜드 합격 수기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 곁에 가장 쉽고 재밌는 소방안전 관리자 커뮤니티 챕스랜드의 챕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